자, 이렇게 새해 가득한 이제 2024년인데 초부터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충격적이죠. 굉장히 아찔했던 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일이었죠.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언론 다 할 것 없이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건 좀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다 같이 규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한 브리핑을 보면 그래도 다행히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면서 좀 다행스러운데 어떻게 좀 혹시 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있으세요? 이재명 대표님 상태에 대해서? 뭐 언론에 보도된 정도, 특히 오늘 뭐 서울대병원의 그 집도의의 브리핑 내용 정도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면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뭐 자세한 이야기들이나 필요 없는 억측들을 과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작용 없이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벌어져 오긴 했습니다. 예전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 뭐 초산 테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테러 뭐 이런 게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뭐 망치 사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권이 좀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 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증오죠. 혐오, 네. 반감,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권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경멸의 대상, 파괴의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현혹되는 거죠. 최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와, 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이 막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만 하지 말고 자신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병문안이 좀 풀리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께서는 뭐 직접 가실 수는 없겠지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좀 보내서 네. 위로하고 쾌차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야 지지자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네. 안 그러면은 또 이상한 음모론들이 나와가지고 네. 더욱더 경멸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습 사건의 원인 뭐라고 보세요? 그 세상에는 언제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정신 이상자도 있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 등 다양한 군의 사람들이 특정한 비율로 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이런 아주 이상한 비정규 분포에 드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준동하지 못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올라오면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대표적인 게 해방정국. 그러니까 해방정국이 특히 뭐 다른 때가 아닌데 네. 그 1945년부터 있던 그 사회적으로 불안정했던 해방정국에서 수많은 테러들, 네.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중간에 군부 독재에 의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들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민간인이, 즉 무장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민간인이 다른 정치인들을 테러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전의 사건들은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사건은 살해의 의도를 분명하게 갖고 접근했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래, 쟤는 죽여도 되는 사람이야, 쟤는 악마야, 쟤는 죽여도 돼, 이런 정당성을 사회 속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데서 그 큰 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후보 시절에 확정적 중범죄자로 부른다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던 검찰이 이재명은 구속을 꼭 시켜야 마시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국회 문을 두들기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 범죄자다라고 몰아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그런 아주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상당히 좀 많이 비판했어요. 지속적으로. 네. 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고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보수 우파 쪽의 입장에서 저는 말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한 거죠. 네. 저도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적 구제.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저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막 평론가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말로 싸워야 돼요. 네. 논리로 싸워야 돼요. 저렇게 막 흉기가 동원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모습은 이거는 근대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그렇죠. 안 될 민주주의 일이다. 사회라고 볼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 같은 이제 평론가는 비판과 비평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어쨌든 잘한 것 중에서도 또 못한 것, 또 비평받을 부분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최근에 다른 좀 유튜버들을 네. 보니까 네. 되게 이상한 음모론도 내세우고 네, 맞습니다. 또 뭐 그게 또 자작나무 얘기하면서 온갖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정치권을 또 국민들 일정한 부분들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차제히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퇴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이재명 당대표 되게 싫어해요. 미워하고 정말 너무너무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싶은데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정치 왜 합니까? 살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화면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옆으로 1cm만 더 갔어도 대동맥 여기 건들면 그냥 맞아요. 그 자리에서 정말 5분 이내에 끔찍했어요. 네.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작했다라느니 뭐 1cm만 찢어졌으니까 뭐 엄살 부리냐라느니 별로 중하지 않았으니까 3시간 동안 비행기 뭐 헬리콥터 타고 왜 서울로 온 탔냐. 거 아니냐 막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잔인하게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빨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좀 쾌차하시고 또 네. 쾌차하시면 저는 또 가열차게 또 비판할 거고 그런데 저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갖고 좀 여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정치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계기로 좀 뭔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런 폭력적인 사태가 좀 뭐랄까 사전에 방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변하죠. 안 변하나요? 네, 그럼요. 예. 네. 일단 물꼬를 틀려고 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병문안을 한번 가겠죠.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분열과 증오의 정치가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대화의 물꼬를 터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와 야가 힘을 뭉쳐보자. 네.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던지면 글쎄요, 제 생각엔 대통령 지지율이 한 번에 5에서 10은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놓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렇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즉 정치가 폭력에 의해서 위협당하고 지배당한 순간을 같이 탈출하자라는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당장 오늘 조선일보 오후에 나온 보도는 그렇다 치고 네. 아침 오면 보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차트도 보지 않은 다른 혈관 전문의의 말을 빌어서 일주일이면 나올 병이야. 일주일이면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미 비아냥을 깔고 있거든요. 네. 예, 대한민국 개명천지에 칼로 목을 찔린 다음에 이렇게까지 욕먹고 비판받는 사람이란 게 존재했나. 보수 언론들이 좀 해도 넘어간다. 거기에 유튜버들까지 햅사해서
두 분 혹시 통영에 가보셨나요? 그럼요. 네, 가봤죠. 예, 해산물의 천국이죠, 진짜. 근데 통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와. 스튜디오에 맛있는 냄새가 지금. 자, 오늘 준비된 음식 한국의 나폴리 통영에서 올라온 통영 생굴 하프셀,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은 통영 홍가리비. 어떠세요? 와, 이거. 저도 진짜 계속 와. 먹고 싶어서 참았어요. 아, 진짜. 이 굴하고. 오늘 너무 맛있어요. 오. 야, 근데 3개씩밖에 안 주니까 약간 좀 섭섭하긴 하네요. 이거 다 먹고 가요, 이거 우리 앞에 있는 거. 사실 오늘 수산물이 저녁에 나온다 그래서 밥이 아니구나 싶어갖고 충무김밥을 몇 점 먹고 왔거든요. 네. 토하고 싶네요, 진짜. 화면에 난입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빨리. 그렇구나. 자, 네이버 쇼핑에서 통영 해인 프라임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개명천지에 칼로 목을 찔린 다음에 이렇게까지 욕먹고 비판받는 사람이란 게 존재했나. 보수 언론들이 좀 해도 너무한다. 거기에 유튜버들까지 햅사해서 피해자 이재명을 뭐 죽어도 마땅한 사람, 뭐 맞을 짓을 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광기의 사회 분위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열과 대립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의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고 계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는 힘드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증오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첫 실마리로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 병문안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내주셨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뭐 범죄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범죄자와 같이 단독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를 뭐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지도자가 네. 생명이 위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나라의 가장 큰 어른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져서 뭐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했지만 뭐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야에서도 뭐 바로 당시 이제 사건이 터지자마자는 이제 국민의힘 행사에서는 이건 쇼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는 이건 다 뭐 윤석열 탓인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사실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피습 장면을 이제 반복적으로 틀면서 이거는 이제 너무 선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나 유튜브에서는 정말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이 뒤에 보면은 이 피습 사건 관련된 후폭풍 이런 것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이봉규 씨죠. 뭐 구독자가 1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게 네. 마치 자작 사건인 것처럼 사고가 난 날부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방송에 출연한 무슨 변호사죠? 그 아시는 이름이잖아요. 서정욱 예, 서정욱 자기가 변호사랑 그래서 나한테 꼭 시켜. 아니, 저 진짜 몰라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선 경선 기간에 위장당원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는 방송을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위장당원 문제를 언급하는데 위장당원이란 단어 자체가 이봉구 TV에서 그 서 변호사가 조합했던 단어인데 네. 이런 걸 대통령이 언급했던 전례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때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좁아서 압사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날 브리핑을 받으러 왔던 대통령이 아니겠지 뇌진탕 같은 거겠지 그때 바닥에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귀찮아 바닥에 기름을 뿌려서 민주노총 좌파들이 바닥에 기름을 뿌려서 그 기름을 밟고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퍼지는 그때 네. 대통령이 공식 브리핑을 받으면서 뇌진탕 같은 거겠지라고 말했던 것들 다 기억이 나실 텐데 네. 모르겠어요. 이봉규 TV가 얼마나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저는 대통령실도 이런 좀 주장이 현혹되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좀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한편으로 말씀드리면서도 네. 막상 그런 논의가 시작되면 네이버가 정부의 눈치를 봐서 대통령의 비판적인 모든 컨텐츠들을 막을 걸 생각하면 또 이걸 어찌해야 되나 고민만 많이 늘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게 필요하면서도 사실 자칫 그게 뭐 사실 언론이나 아니면 어떤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자, 이런 뭐 SNS나 아니면 음모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국민들이 그런 분들 안 봐야 되는데 네. 이 극렬한 지지층은 그분들 방송 보면서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를 막 욕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음모론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은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슈퍼챗도 많이 싸주고 네. 그러니까 그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은 더 신나서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뭐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을 뻔한 사실에 대해서 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인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그런 자작극을 하겠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건 피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친척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정리되는 걸 보면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탈퇴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 당적으로 옮긴 다음에 뭐 동선까지 좀 따라다녔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테러를 하려고 계획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죠.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싫다. 뭐 여러 군데 같이 따라다닌 거 보면은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울산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려고 네. 노력을 했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분이 혼자 막 유튜브 보고 공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저런 것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분들과 어떤 뭐 연관관계가 있는지 경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적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정치권에서 또 막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는 뭐 민주당 당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과거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면은 와 위장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냥 왕관 같은 거 이재명 만세 막 이런 거 쓰면서 네. 이렇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부터 계속 한 5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니까 뼛속까지 국민의힘 당원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막 자극적인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서로 논평도 자제하고 네. 다른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정치권에서는 하지 마시라.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파장이 뭐가 있을까요? 뭐 누가 정치에 이득이 될까요? 이러한 분석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 회복하시고 퇴원해서 공식적인 당무 활동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병원에서 이제 누워 계신 분 두고 네. 칼이 찔렸는데 정치적인 파장, 이낙연은 어떻게 될까요? 뭐 원칙과 상식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될까요? 공천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피의자 당적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 지사님은? A씨 초 중앙일보가 단독 형태로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보도하면서 일으켰던 문제인 것이죠. 네. 스포츠 같은 경우는 1분 있다 골이 들어가느냐가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실시간 생중계가 되게 목마르고 필요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정치가 그렇습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조금 기다려봐도 되는데 민주당 당원이다. 당내 내분 아니냐. 네. 이 사람 이낙연 지지자겠지. 뭐 특정 지역구의 당원이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실소가 터지게 하는 대목인데
그 동네 당원들이 보통 지역구마다 당원이 한 3,000명에서 10,000명쯤 되는데 뭐 국회의원이 이쪽으로 손가락 움직이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기초로 해서 가짜 뉴스들을 퍼뜨릴 수밖에 없게 그것도 중앙일간지가 나서서 했다는 건 뭐 단독의 의혹은 알겠는데 그게 옳았느냐. 그러고 나니까 또 반대쪽에서 아니 옛날에 국민의힘 당원 돼서 막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면서 얘기의 본질이 사라진 장면은 전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직 정치인에 대한 테러이지 않습니까? 살해 위협이고. 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혐의를 인정했고 살인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고 오늘 뭐 한겨레의 단독 보도 보니까 이제 8장의 입장문 같은 것도 나와 있는 상태고 이미 갖고 있었다. 예, 그 범행 정치적 행동이. 테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재명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더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텐데 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면 경찰이 피의 사실을 유포해서 용의자를 몰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사안 같으면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깨비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이제 엄청난 사건인데 아직도 이제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누가 이득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좀 너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어쨌든 하나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는 또 전망은 조금 한마디씩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먼저 보세요. 선거는 3달이 넘게 남은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이것이 뭘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의 형태가 위중한 것은 아니죠.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가 한 2, 3주 정도 진공 상태를 보여줄 텐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룹으로서 독립을 꾀하던 분들의 입장이 좀 난처해진 것이 뭐 요 몇 주의 일일 텐데요. 그것은 또 그 뒤에 흘러간 시간 뒤에서 보면 또 이것 자체가 무슨 총선의 판을 아주 크게 흔들 만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총선이 좀 멀리 남아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조금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당 행사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도 하시고 활동을 하다가 당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빚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네. 더욱더 리더십이 공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 비명계가 저렇게 이제 상처를 받은 당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결정과 판단을 이재명 당대표의 일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라도 일성 날지 아니면은 뭐 주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것 같다. 원래는 뭐 1월 4일 날 뭐 창당을 하고 맞아요. 뭐 또 뭐 이번 주까지 다 탈당을 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일정은 좀 뒤로 물려질 것 같고 저 아픈 거 가지고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총선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까 이런 분석을 하는 제 자신이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냥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부산에서 좀 나을 때까지 거기서 입원해 있으면서 좀 부산과 경남 쪽에 여러 분들의 뭐 문병도 받으시고 좀 얘기 좀 하시고 그랬으면은 올해 총선에서 부산 경남 민주당이 총선 치르기가 상당히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판단을 해보면 막 그렇게 해서 아유 부산 시민 부산대 병원 의사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긴 저의 뭐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은 부산 시민들도 경남 도민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큰일을 당하신 분의 앞에 놓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참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중앙동아 특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재명의 피습을
선거용 재료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거죠. 예, 부산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리하던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네. 부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프레임을 짜고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저는 뭐 오늘 아직 공개할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조만간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건데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공개되면 국민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요 며칠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잘못해서 부산 민심을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조선일보 행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정치적 재료로 사용해서 본인들의 선거 준비를 하는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